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랫동안 제 채널을 봐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 동영상, 제가 여행 다니는 영상들을 백업할 용도로 사실 유튜브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보기에는 참 귀찮죠. 그래서 공개할 만한 것들은 그냥 여행 정보도 공개를 하자. 그러면서 그냥 제가 나중에 돌아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뭐 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 주식 이야기 잠깐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이렇게 구독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그 주식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구독해 주신 분들은 감사한데 다소 재미없는 관심 없는 제 여행 영상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제 여행 영상들은 무시하시고 가끔 올라오는 주식 영상들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급락을 했었죠. 거의 700불대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바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최하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반등할 때 급격하게 급락하고 바로 반등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투자금을 개미들의 투자금을 뺏기 위한 기관들이 이렇게 매크로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가격을 하루 딱 700까지 떨어뜨려 봤는데 바로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은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최하점이 여기구나를 확인한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라인인데요. 이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이라는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저도 상상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을 때 제가 바라본 예상했던 주식은 대략 1070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거의 맥시멈으로 700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뭐 8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 더 전쟁의 효과로 하락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20%에서 한 30%.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조금 더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알다시피 이런 주식 시장에서 다른 부분에 다 돈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금화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더 악화되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봐서 더 큰 이슈들이 터트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4, 5개월은 귀를 바싹 열고 언제 뛰어들 시점인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비안 소식입니다. 제가 그 리비안 126불까지 올랐을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욕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40불대로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그러면 그때쯤 사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46불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테슬라 사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 예상보다 지금 20%에서 30%더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46불, 40불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흔들릴 때의 것이었고요. 이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리비아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해 5월에서 6월에
그 아마존이나 이러한 그 큰 기업들이 그 주식 보유를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기간을 끝나고 5, 6월에 기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그 엘코드 그 에너지 어, 대책을 이제 지금 그리드 시스템 기존에 있던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 전기를 판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라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풍력을 제외한 태양광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플랜트 그 발전 시스템과요. 그리고 전기를 이 저장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 발전 쪽이 아니라 스토리지 쪽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시도를 하는 섬이 있는데 스페인의 엘 이에로 섬입니다. 이에로 섬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특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풍력과 이 태양광 솔라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태양광이나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시스템들은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뭐 바람 안 불 때도 전기를 써야 되는데 밤에 태양광 없고 바람이 안 불 때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 수요가 모자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섬에 사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섬 위에 큰 인공댐을 만들어서 양수 발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기 저장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가 남아돌 때 모터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 위치 에너지를 이 산 위에다가 올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수력 발전 방식으로 이 전기를 다시 생산하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요. 이 순양수 방식과 혼합 양수 방식이 있죠. 순양수식은 한마디로 물을 그대로 올려서 그 물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고요. 혼합 양수식은 위쪽에 물이 수원이 따로 있어서 계속 댐처럼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일부는 다시 올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엘리에로 섬에 지금 11.5메가와트의 그 지금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종합 효율은 28%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또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또 환경적으로 이 물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부터 생기는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의 변화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이 그만한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옛날 방식인 그 물리적인 그러한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방식은 지금 화학적인 이러한 그 변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테슬라의 그 스토리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 스토리지 시스템 덕분에라도 테슬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고요. 만약 이런 엘이에로 섬 같은 곳에 아주 조금씩 시범적으로 이 테슬라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터빈을 따로 안 돌려도 되고 또 환경 변화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터빈 계속 고장 나죠. 이러한 것들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최종 정리를 하자면요.
테슬라 주식과 리비아는 조금 더 주식 시장이 아직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파트는 이제 시작이고 에너지 발전보다는 이 저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